없어. 내일 어려우면 어쩔 거고 쉬우면 어쩔 거야. 어? 주사위는 던져줬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로 끝나는 거지. 오늘은 그냥 정리하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 개념 원리에 우리가 같이 했던 문제들을 편집해서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번은 일단 시간 들이면 풀어 보십시오. 이거는 개인 능력을 보고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몇 개 이제 같이 해야 될 필수 유형 우리 12번 교재 번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요거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fx만 보면 자,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디야? fx가 0보다 크다는 위에 그려진 x값의 범위를 찾아라. 자, 0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자, 그래프 하나에 대한 해석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하고 gx하고 자, 1번. 자, 주로는 이 두 개의 위치가 나옵니다. 두 개에 대한 위치.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작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gx의 아래 그려진 범위를 찾아라. 자, 그럼 fx 아래 그려진 범위 눈으로 보입니까? 어딥니까? fx가 gx의 아래 그려진 범위는 여기죠. 자, 그러면 그 범위를 말해봐라. 0부터 3까지. 자, 그러면 이것의 해는 0초가 3 미만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어디까지 우리 대비하자 그랬어? fx가 gx보다 작은데 거기에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붙으면. 자, gx가 0보다 작아야 돼. 아, 그럼 얘는 gx가 0보다 작은 게 없네요. 자, 그래서 fx가 0보다 커요. 자, 이렇게 한쪽에 요 기준이 하나 더 붙으면 fx의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중에서 0보다 큰 거를 같이 또 골라야 되는 거야. 연립부등식처럼. 자, 그러면 음수인 부분 여기 빠지고 0보다 큰 부분이니까 2초가 3 미만만 나오는 거 알겠니? 자, 요 부분까지를 대비해야 되는 거야.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위치 관계. 자, 2번에 나와 있는 곱이 나오면 사실 이 곱한 영역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사실 예전 교육과정의 잔재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한번 한 거고, 혹시 모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양수인 것은 이걸 다 뜯어서 보려면 첫 번째는 fx하고 gx가 양수이고 양수이다. 자, 두 번째는 음수이고 음수이다. 다 뜯어보려면 각각의 연립부등식을 찾는 거고, 자, 한 번에 보는 거예요, 3번에 우리.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fx도 양수, gx도 양수인 부분을 그려보자. 자, fx 양수, 그 다음 gx가 양수. 자, 그러면 파란색과 빨강색이 겹쳐져 있는 데가 양수의 범위죠. 자, 둘이 겹쳐진 범위 어딥니까? 2부터 4까지. 읽어질까? 지훈아 여기 봐야지. x는 2부터 4까지. 자, 역시 이제 여기서 혹시 등호 붙으면 등호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음수는 어딜까요? 음수는. 지금 표시 안 한 데가 음수잖아. 그치? 자, 그러면 fx의 음수인 부분과 gx의 음수인 부분은 공통인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 자, 그래프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자, 뭐였는지 알겠니? 자, 6번과 7번은 역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정규 떠들 때도 선생님이 언급했었어요. 문자만으로 나와 있을 때는, 자, 주어진 식이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고 1차 함수 식이 mx 더하기 n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누구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해석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굳이 얘기를 하면 자, 요 식을 fx라고 하고 요 식을 gx라고 한다면 자, 지금 저 주어진 식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게 누구니? 라고 하는 식과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보일까요? 주어진 식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우변으로 이항하면 자,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자, 원래는 식을 이렇게 주면 훨씬 쉬운 거다. 이게 좌변으로 넘어와서 저렇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왔을 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나오는 거 되겠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하자. 자, 다음은요. 자, 요 부분도 우리가 많이 기출해서 봤을 거예요. 출제가 아주 유력하죠. 정답률은 이제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내일 이제 나올 것도 유력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복습하는 거야. 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을 만들려면 자, 해가 다음과 같아요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먼저 세우는 거지. 자, 그러면 작다니까 식을 경계 마이너스 3과 4. 작다는 사이범위. 자, 얘를 만들어주고 주어진 식이 얘가 되려면 2차항 개수를 A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좌우변에 A를 곱하자. 자, 좌우변에 A를 곱하면 자, 요 부등호의 방향이 문제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크다가 되고요. 자, 바뀌었으니까 A는 음수예요까지 체크. 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자,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이 값이 B가 되고 요 값이 C가 되는 자, 요런 식이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B 대신에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고 C 대신에는 마이너스 12A를 대입해서 양변을 A로 나누어주면 X제곱 X 빼기 12가 되는데 A가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해를 구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겠죠. 사이범위. 자, 뭐 하는지 중간에 자 막히는 거 없이 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곱할 때 바뀌냐 안 바뀌냐. 그래서 얘도 역시 조금 숨겨놓고 어렵게 이제 나타내는 게 11번에 나와 있는 자 요런 식이죠. fx a, b, c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서 대입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fx다라고 나오면 이거 또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방금 전처럼 fx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올 때 fx를 가상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군요.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1차항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드는데 자, 사이범, 양끝범이니까 0보다 크다를 만들고 자, 거기에 a를 붙이는 순간 얘가 0보다 작다가 됐다. 자, 그러면 A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fx다. 자, 되겠습니까? fx면서 최고차항은 음수다. 자, 그러면 f3x-1이다 라고 하는 식은 자, 요 fx를 가지고 x 자리에 3x-1을 대입하면 3x-1 더하기 2 3x-1 더하기 빼기 1 자, 그러면 f3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식을 풀어라. 이게 된 거지. 되겠어? 자, 그러면 양변에 a를 나눠주고 3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자, 0보다 어떻다? 부등방향 반대. 작거나 같다. a가 음수였으니까. 그럼 최종 해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가 되겠다. 되겠니? 되겠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필수 예제 17번. 자, 12번만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우리 지난 시간 풀 때도 항상 성립할 조건 다시 한번 정리했었죠? 항상 성립할 조건, 해가 없을 조건. 둘은 세트야. 다시, 뭐하고 뭐? 항상 성립할 조건은 해가 모든 실수. 그 다음, 해가 없을 조건. 둘이 세트라고. 둘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뭐부터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음에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반드시 체크해서 읽어야 돼. 자, 그냥 부등식 나왔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0이 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니까 요거 확인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면 대부분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게 나오는 거야. 그래야 함정인 거야. 마이너스 2가 안 되면 2차 부등식 조건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0 좌변사 우변 0 항상 성립하죠. 자, 그러니까 된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이때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이제 살피는 거지. 자, 그러면 2차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기준으로 위에만 그려져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저 2차항의 개수는 0보다 어때? 판별식은 0보다 어때? 하율이 할라 그랬는데. 크다 아니라고?
이제 크다 아닌 거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2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2초가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 플러스 2 공통인수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초과 2 미만.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자,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이 되는데 자, 저기 있던 마이너스 2 된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알겠죠? 자, 진짜 우리 시험 전날인데 선생님이 맨날 이거 2차냐 아니냐 강조하고 이것만 틀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일 이거 틀려오면 안 된다고. 정말 잘 나오는 거야. 그냥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보다 그냥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이 솔직히 더 잘 나와요. 어렵게 내셨다며. 그럼 이게 더 우선순위야. 선생님들의 출제 우선순위. 낚여라. 틀려라. 그러고 우리가 낚이면 안 돼. 그지? 자, 모든 실수 부등식입니다. A가 1인 거 확인해야 된다고요. 자, 2차 함수가 누구보다 항상 위쪽.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그래프, 함수적인 표현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건 뭐다? 주어진 식이 얘보다 크다. 항상 크다를 만족해라.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항상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판별식 0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자, 다음이 좀 신경 써야 되는 파트가 여기에요. 문제의 해석을 잘해야 돼.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방금 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고 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x값이. 그러니까 얘는 해를 갖도록 이렇게 나오면 갖도록을 직접 푸는 게 아니라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A의 범위를 구해서 그 반대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의 반대. 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 A의 범위의 반대. 우리가 집합이면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자, 그래서 해를 갖도록은 경우가 많아요. 얘가 범위. 양끝 범위를 갖든 모든 실수든 그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신경 써야 돼. 자, 그럼 다시 간다. 0보다 크다에 해가 없대. 해가 없어. 다 어디 있다고? 0보다 크다에 해가 없으면 싹 다 해가 어디 있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있는 거였어.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ax제곱 4x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된다고.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x축 기준으로 밑에만 그려져라.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만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까 자, 최고창 0보다 어때요? 작다. 자, 다음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오케이.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A가 음수, 판별식. 자, 역시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 이상. 자, 그러면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인수분해. 자, 0 이상이니까 양 끝범위. A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A는 2 이상이 됐지. 자, 그러면 얘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 이하가 최종적인 해를 갖지 않는 범위입니다. 해를 갖지 않는 범위 A는 마이너스 2 이하. 됐습니까? 해를 갖지 않는 범위 됐어. 왜? 음수이면서 판별식 0이야. 공통범위. 어디서 놓쳤니? 모든 실수에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큰 거에 하나도 없다니까. 큰 거에 없으면 작거나 같다에 다 있는 거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적으로 크다의 반대말이 작다인데 수학적으로는 크다의 반대말이 작거나 같다라고. 그걸 조심하라고. 등호 들어가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푸는 거 알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 1번이 저절로 이 문제로 인해서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반대 영역이 다 1번에 해라고. 그러면 이것의 반대 영역은 뭐야? 마이너스 2 이하의 반대 영역은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는 거야.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여기서 마지막 또 함정이 있어요. 2차. 그럼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2차 부등식이냐 그냥 부등식이냐, 최고차항이 0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게 항상 함정인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이 안에 0이 있잖아. 0. A가 0인 거. 요걸 빼줘야 된다고. 0은 안 돼. 0은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것 중에 0 빼고니까 마이너스 2초가 0 미만 또는 A는 0초가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는 겁니다. 0 빼고.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얘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야. 해를 갖도록. 근데 이제 출제 우선순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이게 1순위야. 1순위. 아까 푼 거. 필수예제 17번. 거기 1순위. 그 다음이 해가 없도록! 이게 2순위. 해를 갖도록! 이게 3순위인데 우리가 지금 1, 2, 3순위를 구별하는 건 오늘은 의미가 없죠. 한 번에 또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해를 갖도록 어떻게 구한다고? 해를 갖도록? 해가 없는 조건을 구해서 반대의 영역을 찾아주는 거라고. 그러면 0보다 작다에 해가 없도록 2x제곱 빼기 ax 빼기 a 더하기 6은 0보다 작다에 해가 없도록을 구하자. 해가 없도록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 있다고? 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보민아 어디 있어? 다 해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모든 실수가 있다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의 모든 실수. 아래로 볼록이다. 모든 실수가 크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이다. 안 만나던가 접하던가.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두 개 그렸잖아. 그래프. 그럼 뭐야?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작거나 같다. 그럼 a제곱 8a 마이너스 48 4 곱하기 12 풀마.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이상 4 이하가 나온 게 모든 실수에 대한 조건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뭐야? 마이너스 12 이상 4 이하의 반대. 얘가 아닌 거. x는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그게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해를 갖도록. 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떻게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다 어디 있다고요? 봄이나 다 어디 있다고? 작거나 같다에 다 있다고. 다. 이거는 다이렉트야. 다 작거나 같다에 있는 거니까 제곱창. 양수음수. 제곱창. 위로 불러. 음수. 판별식. 0보다 어떻다? 2차 나왔으니까 요것만 풀면 됩니다. 자, 하나의 해를 갖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의 해. 가장 특수한 해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가장 특수한 해. 자, 두 가지에 대한 걸 잘 보셔야 돼요. 최고차항이 양수면서 0이야. 최고차항이 음수면서 0 이상이야. 최고차항이 양수면서 0 이하가 오직 하나의 해야.
최고차항이 음수면 0 이상이 오직 하나여야. 자, 0 이하니까 최고차항은 양수여야 돼요. 그 다음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자, 최고차항 양수. 그 다음 판별식은 0. 오케이? 지훈아!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집중하셔야 돼. 지금 쌤이 떠든 게 내일 나오면 얼마나 아깝겠어.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 숫자 바꿔 나오겠지. 비슷하게. 이해됩니까? 안 됐네. 2차 부등식이, 자, 해를 정리해볼까? 2차 부등식의 일반해는 뭡니까? 일반해. 일반해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일반해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큰 경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작다 사이범위, 크다 양끝범위. 특수한 해가 누구냐?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이때가 특수한 해야. 특수한 해 중에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는 모두 0보다 크니까 다음의 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 뭐니? 모든 실수요. 0보다 작은 애는 뭐니?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날 때는 모든 실수던가 해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야. 자, 이때가 문제인 거야. 이때 접할 때는 다음의 실수, 다음이 0 이상인 건 뭐니? 그러면 모든 실수야. 0 이상. 0 이상. 그래프 해석돼? 그러면 0보다 크다의 해는 뭐니? 얘 빼고 얘.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니? 이거 하나. 0보다 작다의 해는 뭐니? 없어. 그러니까 제일 특수한 게 얘란 말이야. 제일 특수한 게. 얘는 모든 실수. 얘는 해가 없어. 이렇게 속하는데 해가 하나만 있던가 하나 빼고 다던가. 그 중에 해가 하나만 있어요가 아주 유니크한 해라고 얘가. 그러면 접할 때에 0 이하라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 자, 얘가 알파야. A는 양수. 요렇게 생긴 식이 얘잖아. 접한다. 그게 0 이하인 해가 누구니? 그때 X는 알파 하나라고. 응? A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야.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상상해봐. 똑같은 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되고 바뀌고 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알파 하나.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음수고 판별식이 0이면 요 모습도 해가 하나라고. 이해되겠어? 정리. 자, 이렇게 놓고 이 2차 부등식이 오직 해가 하나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하나려면 양수, 음수? 양수.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고. 아래로 볼록. 판별식은 0.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오직 하나려면 A는 뭐라고? 음수. 판별식은 0이라고. 판별식이 0인데 여기에 있는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를 구별해야 되는 게 생긴다고. 이해돼? 대답 잘하더만. 왜 대답 잘하더만 이거 보니까.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야? 왜 음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설마? 아니, 저식 하나 보고 저식 하나 보고? 이 식 하나 보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야지. 알 때까지 봐야지. 그런 거지. 응? 누구 좋아하니? 아이돌. 없어요. 없어? 하유린. 아유, 왜 없지? 좋아하는 노래는 뭐 있니? 없어? 취미는 뭐니? 즐겨 보는 책은 뭐니? 듣는 음악도 없고 게임? 쿠키런이요. 쿠키런? 의미. 아니 취미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게임을 취미로 하면 안 좋긴 하지만 학생 때도 뭔가 그 힘든 공부나 이런 압박감을 벗어날 취미는 필요한 거야. 적당한 취미가 필요한 거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게 나아.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돼.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해소가 안 되면 쌓여서 마지막에 이상한 데로 뛰쳐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음악을 한다든가 음악은 아주 좋은 거야. 나의 정서에. 운동해야 돼. 할 거야. 할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왔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는 취미는 안 좋아요. 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취미를 추천해 주신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그냥 반에서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처럼 얘기하시다가 본인께서는 고등학교 때 집에 가면 그렇게 마감 뉴스를 보셨대. 그러면 그게 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그 애들이 에이 그게 뭐야 무슨 뉴스를 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 때는 신문을 봐야 되는 세대였어. 뭐 국어 공부하려면 그 사설 공부하라 그랬거든. 요즘은 안 그러잖아. 아무튼 좀 시대별로 다른 건데. 그래갖고 어느 날 집에 가서 그냥 마감 뉴스를 나도 한번 봐봤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 진짜. 선생님 그래서 열심히 뉴스 봤어. 그러니까 그걸로 세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비운다는 시간을 갖는 거야.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그래. 응. 근데 학생 때 취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저거 있잖아요. 제발. 저 밑에 A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시작하는 거잖아. 0 이하가 해가 하나이려면 이거라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고. 두 개를 비교해봐. 자, 위로 볼록인 애가 접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인 애가 접하는데 0 이하의 해가 누구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0. 모든 실수잖아. 다 0 이하잖아. 맞다. 이때는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고. 얘가 되는 거라고. 판별식 0짜리 중에. 판별식 0인 두 개 중에 아래로 볼록이어야 누가 0 이하니? 0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판별식 0 중에 누가 그럼 얘는 다 0 이상이 누구니? 그럼 0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라고. 오케이. 알겠어? 저건 알고. 아직이야? 이젠 됐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그래프를 알아야지. 계속 문제 풀 때 그래프로 보여주잖아.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판별식이 음수냐, 0이냐. 자, 마지막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것도 가끔 나오죠? 간혹 나왔죠? 어떻게 푼다? 최대 최소로 푼다.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0 이하를 구해라. 그러면 제일 어떤 값? 큰 값이 0 이하인 걸 찾으러 가자. 최대값이.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애다. 아래로 볼록인 애가 최대값은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니? 아니요. 아래로 볼록의 최대값은 경계 중에 있죠. 자, 그러니까 두 경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니까 각각 0 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자, 최대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둘 다 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를 이해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0 대입하면 자, a제곱 마이너스 9예요. 자, a는 마이너스 3 이상 3이야. 자, 다음 3 대입하면 9. 3a, a제곱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a 플러스 3. 자, a는 마이너스 3 이상 0이야.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주어진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 최대값을 찾으러 가자. 작다를 보이려면 제일 큰 놈이 작은 걸 보이면 된다. 자,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 작아요.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작아요. 누가 작아요? 제일 큰 놈이 작아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애는 최대값을 누가 가지고 있다? 경계에서 가지고 있다. 경계.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4일 때 작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자, 나머지 과정은 생략. 자, 다음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자, 우변에. 부등식은요, 우변에 저렇게 다 비교 대상이 따로 있을 때 다 좌변으로 넘겨놓고 푸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크다를 보려면 누가 크다? 제일 큰 놈, 작은 놈? 제일 작은 놈이 크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다 크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애는 최소값을 어디서 가지고 있다?
꼭지점에서 가지고 있지. 이제 중요해진 거야. 얘가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어진 범위 안에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안에 얘가 최소값인 꼭지점을 포함해나 안 하나 알고 있어야지. 자, 축의 방정식 뭡니까? 축의 방정식. x는 2 보입니까? 자, 그러니까 꼭지점이 x가 2일 때인데 x가 2일 때를 포함하고 있는 범위죠. 그러면 최소값은 누구다? x가 2일 때가 최소값이고 그게 0보다 커요를 보면 된다 이제. 되겠니? 빠르니? 최소값까지는 왔니? 네. 대칭축은 아니? 네. 아, 네. 그럼 다 했는데 왜 어디서 대칭적으로 안 나오면 어떡해요? 대칭축이 안 나오는 최소값이면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어려운 문제야. 대칭축이 가려져 있는데 x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a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대칭축보다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 문제를 먼저 마스터하시고 변형 한번 해볼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최소값이 있나를 찾으러 갈 건데 R로 볼록인 함수는 최소값은 꼭지점이 있나 없나 여기가 중요한 좌표라고. 앞에서는 최대값을 찾았으니까 경계로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꼭지점을 찾으러 갔단 말이야. 그럼 꼭지점이 있나 없나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에 있지. 있는 거 확인했지. 그럼 최소값이 x가 2일 때라고. 어? 어? 저는 알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소값이 x가 2일 때니까 x에 2 대입을 하면 된다고. 언제 최소인지를 찾는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된다가 이제 답이라고. 알겠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변형해 볼게요. 문제도 바꿔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자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다음이 항상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로 할게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자 그러면 대칭축이 누군 거야? x는 a를 맞춰놓은 거야. 대칭축이. 자 그러면 대칭축. 자 그러면 x는 a라고 하는 이 값이 자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있어. 안 들어가. 자 x는 a가 대칭축이 자, 요 사이에 들어가.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칭축이 문자로 숨겨져 있으면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 즉 최소값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야. 최소값이. 최대값일 땐 상관없는데 최소값이 뭐라고 생각해?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최소값이잖아. 그럼 봐봐. 대칭축이 만약에 3이야. 어? 주어진 범위에서 대칭축이 3인 식이야. 그러면 누가 최소값이야? 그 2일 때가 최소잖아. A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야? 아니지. A가 0이면 대칭축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그 0일 때가 최소인 거야. 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최소는 X가 얼마일 때야? 그래.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최소값이 x가 2일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있을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를 가정해서 세 개를 구분해 놓고 가야 되는 거라고. 대칭축을 모른다는 뜻입니까? 이걸 꼭지점을 만들라는 거야. 꼭지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그러면 얘가 대칭축 A인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칭축 아냐고 아까부터 물어본 게. 그러니까 대칭축의 식은 이렇게 있잖아. 대칭축의 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2차 함계수하고 1차 함계수로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계산해서 그냥 a를 쓴 거야. 이해했어? 대칭축이 문자로 나오면 어렵다고요. 이게 최고 난이도야. 이렇게 나오면. 내일 어렵다고들 하니까 그냥 언급하는 거야. 여기서 사실은 오늘쯤에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 나 이거 나오면 그냥 틀릴래. 이거 나오면 맞출 거야. 이게 마음의 결정해서 공부하는 거야. 오늘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면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고 내일 마치시라는 거고 안 되면 사실 과감하게 해야 돼. 자 일단 세 개의 범위로 나누는 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칭축의 왼쪽에 범위가 있을 거냐, 대칭축을 포함해 있을 거냐,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을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 우리는 최소값 찾으러 왔잖아. 최소값이 0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라고? 2일 때라고. 여기서는 x가 얼마일 때라고? a일 때라고. 얘는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이렇게 다 왔어.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0 이상이어야 돼. a는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a는 2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자 그러면 2 대입한 거 4 빼기 4a 더하기 4가 0 이상. 그러면 a는 2 이하. a는 2 이하. 그럼 안 되네. 네. 자 그러면 a가 최소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오면 되지. 근데 사실은 여기 둘 중에 하나 큰 쪽에 등호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럼 2가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그때 한 얘기가 이거야. 둘 다 붙여도 되고 한쪽에만 붙여도 되고. 그러면 a를 대입한 게 최소값. 그럼 a제곱 빼기 2a제곱 더하기 4가 0 이상.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나오지. 그런데 요 범위여야 돼. 그러면 얘하고 공통범위니까 이게 해가 되는 거지. 이게 다. 세 번째,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 마이너스 1이 최소값. 마이너스 1 한 개 최소값. 그게 0 이상.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중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 세 번째에 나온 범위인 거야. 그러면 요 범위하고 어떻게 해라? 합쳐야지. 요때도 되고 요때도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2 이하가 최종적인 A의 조건이 된 거야. 만든 건데 다행히 해가 깔끔하게 나왔어. 그냥 막 한 건데. 자 그러니까 대칭축이 숨어 있으면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에 오른쪽에 있냐 사이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걸 나눠서 본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게 2학년 때 또 할 거야. 지금 이해되면 내년에 거저 먹는 건데. 아니야, 맞출 수 있어. 한번 해봐. 자, 23번은요. 이거 우리가 정규 때 안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23번까지 떠들어야겠지. 네. 자, 이게 부등식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등호가 없는 범위가 나오면 함정입니다. 등호가 없는 범위. 그게 뭔 뜻이냐면 등호가 없는 범위에서는 x는 1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마이너스 2를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래로 볼록인 거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인데 최대값은 양 경계에서 나올 거야. 양 경계에서 나올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1일 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얘는. 그 값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값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경계가 이렇게 불포함인데 최소값을 가지고 항상 크다를 보여라. 그럼 문제가 없어. 상관이 없어. 최소값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최대값을 가지고 작다를 보여라.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얘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 그러면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1차 항에도 또 a가 들어오고 있죠. 얘가 a제곱 x 빼기 4보다 항상 위쪽.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나? 다행이네. 얘 항상 이 문제가 아니네? 24까지 있니? 아니요, 3까지. 하나 뺐나 보다 내가. 그거 너무 힘들어서. 항상 위쪽. 작다. 작다. 맞네, 이게. 맞네. 작다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돼? 최대값이 작다를 구하러 와야겠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계 중에 여기서 최대인데 최대값이 지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잘 상상해보고 이걸 연결해야 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는데
아래로 볼록인 애가 너무 기영이처럼 그려놨네. 자, 아래로 더 기영이. 자, 아래로 볼록인 애가 가정해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1이야. 응?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빵꾸 뻥뻥 뚫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0보다 작고요. x가 1일 때 0보다 작으면 오케이잖아. 만약에 아까 이 값을 쓸 수 있었을 때 이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 값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 값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가능한 거냐?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떠올려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x축에 닿는 상황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0이잖아. 마이너스 2일 때 0이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어때? 0보다 작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0인 거 가능할까? 이렇게 0 이하가 되는 거야. 경계가 불포함일 때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빌려다 쓰는 거거든. 그래서 1일 때 0 이하면 돼라고 등호가 붙는 거야. 이게 차이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뭘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등호가 없는 범위에서 항상 크다나 작다를 보일 때에는 최종적으로 등호가 붙어버려. 그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빌려다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어도 마이너스 2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0보다 작아진다. 1일 땐 0이어도 1일 땐 0이어도 걔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뜻이야. 그래서 그 값일 때 걸쳐 있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야. 등호 붙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여기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마지막 난이도가 이거예요. 쉽진 않아. 지금 떠든 게 갑자기 등호가 없던 식에서 등호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 자, 일단 문제 정리는 이렇게. 지윤아 끝났어. 드디어.